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네, 화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며칠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이체 소식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썸에서 익명의 계좌로 5,200만 XRP의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로 치면 174억 원 규모인데요. 네,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빗썸의 계좌에서 이제 익명의 계좌로 5만 9천 개의 이더리움이 이체가 된 것이죠. 네, 이체 규모 또한 비슷합니다. 175억 원 규모인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제 XRP와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이죠. 네, 보통 이제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전 세계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있죠. 네, 바로 CBDC인데요. 네, 중국의 경우는 DCEP라고 불리우고 있죠. 네, 중국의 경우 꾸준히 DCEP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연구한 결과 이번 연도 잘하면 상반기 안에 발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 네, 이 DCEP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 미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갈리는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DCEP가 암호화폐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언급한 자가 나타났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토로의 애널리스트는 중국 DCEP는 암호화 자산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애널리스트 니모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 자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은 기존 암호화폐의 채굴이나 거래가 아닌 엄격한 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암호화폐와는 달리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 DCEP는 중앙화된 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DCEP는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네, 이토로의 애널리스트 니모친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니모친의 언급뿐만 아니라 이제 DCEP가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의 경우는 디지털 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선을 그었었는데 네, 그저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비트코인과 같이 투기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 선을 그었었죠. 네, DCEP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의 약자로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의 무창춘 소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존재를 드러냈었습니다. 네, 과연 DCEP와 암호화폐와 이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까요? DCEP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DCEP는 암호화폐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본질적으로는 중국 위안화와 차이가 전혀 없죠. 물리적인 존재 형태가 다릅니다. 네, DCEP와 이제 리브라를 비교하는 이야기도 꽤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예정이죠. 결론적으로 둘은 탄생 배경과 목적이 다릅니다. 네, DCEP의 가치는 이제 리브라와 달리 오로지 위안화 한 곳에 패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무제한 이제 버파의 성격을 갖는데 네, 무제한 버파란 금액의 제한 없이 강제 통용되는 법정 화폐를 가리킵니다. 네, 중국 내 거래에서는 이제 위안화 결제를 거부할 수 없듯이 DCEP를 통해 이용한 결제 역시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이죠. 네, 세 번째로는 DCEP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도 필요 없죠. 발표에 의하면 스마트폰에 DCEP 월렛만 설치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DCEP의 가치와 안정성을 중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죠. 네, 중국 정부는 정부의 화폐 가치 보증이 기타 암호화폐와 차이점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DCEP와 이제 암호화폐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탄생 배경에 비트코인의 영향이 아예 없다. 어불성설이죠. 전 세계의 CBDC가 이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암호화폐 시장 또한 제도권으로의 도약이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네, 과연 DCEP가 이번 연도 정상 발행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 연준이 6월 이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45%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 따르게 되면 미 연준이 6월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이 45%다 언급을 했는데 트레이더들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6월 이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약 45%로 보고 있으며 실제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비인 크립토가 17일 전했습니다. 네, 2월 S&P 500은 2015년 이후 최고치인 4.6%를 상승했으나 연준은 실업 문제,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미국 경기가 아직 잠재적인 불경기에 직면해 있다 보고 있어 금리를 인하해 시장 유동성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미디어는 설명한 것이죠. 네, 6월 이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45%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 말은 반대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55%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되면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금리가 인상되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반대로 각 나라의 통화 가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네, 통상 달러로 환산된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선을 유지하게 되는데 네, 이따금 몇 가지 요인에 의해 특정 국가의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네, 2년 전 아르헨티나가 자국 통화인 페소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 실패하면서 IMF의 대규모 외환 수혈을 본격화했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의 통화 관리 정책 실패와 반복된 경제 위기로 인해 자국민들의 페소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버린 탓이었죠. 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둘러 자금을 빼가는 바람에 이제 달러 대비 페소 가치가 점점 낮아져 급격한 환율 상승과 동시에 이러한 경제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시민들이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찾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과연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국면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이죠. 클립의 출시가 임박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 출시가 임박이 된 것일까요? 상담사 채용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블록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최근 잡코리아의 그라운드 X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카톡 상담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게시돼 17일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를 두고 업계는 클립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했는데 카카오톡과 연동된 서비스를 기대해 한 클레이튼 파트너사는 카카오톡의 비앱 자체가 탑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클립 안에 우리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고 이를 연동해 비앱을 운영할 수 있다면 이용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클립은 본래 작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으나 안정화 작업을 이유로 올 상반기로 출시가 연기가 됐죠. 그라운드 X 관계자는 상반기 출시는 맞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톡의 이제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의 출시가 한층 앞으로 다가온 듯 보입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도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탭인데요. 네, 카카오의 클립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었죠. 현재 클립 외에도 이제 세 가지의 3종의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클립 외에 이제 카이카스, 트레이저, 클레이트폰, 월렛 등 세 가지 암호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네, 카이카스의 경우는 메타마스크와 유사한 PC 웹브라우저용 지갑인데요. 이 카이카스를 먼저 공개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이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강제적으로 하나씩 들고 있는 셈인데, 네, 과연 인식의 개선에 도움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얼마 전 머니그램에서 발표한 패스트샌드, 패스트샌드 제품에 XRP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인데요. 네, 무슨 소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그램이 최신 결제 제품 패스트샌드에 이제 리플이 사용되지 않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머니그램은 패스트샌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XRP보다 비자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네, 머니그램은 패스트샌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패스트샌드는 이제 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빠른 지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리플의 XRP는 제품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리플의 ODL 제품은 여전히 이용한다고 하네요. 네, 송금 서비스 머니그램은 13일 고객들을 위한 빠른 송금 서비스인 이제 패스트 샌드를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리플 팬들을 실망시킬 만한 무언가가 바로 요것인 거죠.
네, 이 서비스는 이제 리플 기술이나 XRP가 아닌 비자를 사용하여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리플이 국경을 넘는 거래와 송금에 XRP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6월 한화 590억 원의 머니그램 지분을 매입한 것인데, 네, 그리고 이미 머니그램은 ODL 솔루션을 계속 쓰고 있죠. 네, 머니그램의 CEO 알렉스 홈즈는 분기별 수익 평가에서 머니그램이 X 레피드 플랫폼에서 거래를 해왔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당시 이 회사는 특히 거래 속도에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머니그램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머니그램의 패스트샌드에는 XRP 대신 비자 다이렉트가 사용되죠. 하지만 비자의 경우는 얼스포트라는 이런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얼스포트의 경우는 리플 XRP를 사용하여 송금하는 기업인데, 결국에는 머니그램인 패스트샌드 프로그램을 비자로 사용한다 해도 결국에는 XRP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리플사의 300개가 넘는 네트워크 파트너십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XRP의 가격 또한 빛을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클라우드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로컬 시장 전용의 거래소 운영을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 바이낸스 클라우드를 발표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클라우드는 2월에 Ask Me Anything이란 영어가 꼬이네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마라고 하죠.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가 공개할 것이라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시스템을 화이트 라벨 계약으로 현지 시장에 소규모 거래소가 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화이트 라벨 계약이란 백엔드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래소의 인프라 계약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도입 기업은 브랜드는 유지하면서 거래소 시스템만 도입하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바이낸스 클라우드의 경우는 현물과 선물 거래 외에 은행과의 API 통합,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P2P 거래 등의 서비스에도 대응한다고 하는데, 바이낸스 측도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 등에서 새로운 거래 라인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서 법정화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낸스가 세계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큰 진전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이 또 한 가지 나왔는데,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로 밝혔는데요. 네, 바이낸스는 싱가포르 거점에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의 거래소를 2019년 7월에 만들었고, 싱가포르 내에서 높은 이용자 점유율을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바이낸스가 라이선스에 신청을 한 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1월에 시행한 결제서비스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결제서비스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 라이선스 외에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계인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공여 대책을 규제하는 감독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다고 하네요. 네, 바이낸스 이외에는 이제 라이선스 신청을 실시한 것이 밝혀진 기업에는 일본의 도쿄의 리퀴드 그룹이나 영국 런던의 루노 등의 거래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원화가 추가됐는데 단순한 결제 채널 다양화 과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측은 이제 코인리스에 바이낸스의 결제 채널인 심플렉스에 다양한 토큰 및 법정화폐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원화 월렛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바이낸스 관계자는 이어서 새로운 토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식적인 한국 시장 진출 여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비트코인 SV는 메인넷 소프트웨어 V1.0.2로 업그레이드를 알렸습니다. 이번 새로운 출시는 이제 버전 1.0.1에서의 선택적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 배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네시스 이후까지 지연된 일부 사소한 버그 수정 사항과 추가 기능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파이 프로젝트 예치금은 15.6억 달러로 전주 대비 3.53% 상승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